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급매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제를 좀 세게 잡았죠. 절대로 급매물은 당신에게 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매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온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뭐 여러가지 매체나 인터넷 상에서는 급매물 잡는 법이라고 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급매물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매물의 가격이 시세보다 얼만큼 저렴한 가격인지, 이게 현실적인 가격인지 정말 환상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준비하는 급매물의 목표 금액 자체가 현실적인 급매물이 아닌 환상 속의 급매물이라면 절대로 급매물은 못 잡고 조정기와 하락기, 비수기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기가 오거든요. 결국 제 가격 주고 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급매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 시간, 그리고 급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급매물의 환상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급매라고 해서 뭐 시세 대비 20%, 30% 이상 저렴한 물건이 내 앞에 딱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급매물은 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가격의 급매물은 대부분 업자가 차지하거나, 여러분한테 안 가요. 거의 업자가 차지하거나 1000% 하자 물건입니다. 턱없이 싼 물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초보일 경우에는 거의 또 가격에 민감하니까 이 급매물의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물건을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 집착을 먼저 버리고, 일단 물건이 싸게 나오는 급매물의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빨리 돈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말 매도자 자체가 이민을 간다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정상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건물 내부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세입자의 문제라던가 이렇게 물건 자체의 하자나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물건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 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급 들어가는 단어는 다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급매물, 급사, 급동, 다 무서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급매물을 걷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 환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 급매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시세보다 5%에서 10% 정도 싸게 매입한다 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점은 급매물을 노리는 건 나 하나가 아니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니까, 난 특별해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급매물이 자주 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하락기, 조정기, 비수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급매물의 급자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거래가 적어지고 급한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 하락, 조정, 비수기에는 지금의 시세대로 매수하려는 매수자가 없다라는 점이죠. 딱 지금 상황이죠. 모두가 급매물을 기대하고 급매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환상의 급매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막상 그 목표 가격이 와도 멈칫해요. 확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금액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모두가 급매물을 기다리는 이때 무조건 시세 대비 큰 차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환상을 먼저 버려야 우리가 급매물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상품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 일단 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고 있고 단지별로 획일적인 가격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상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상적인 큰 금액의 차이로 매물을 거둬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에 하나씩 시세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나오는 이런 매물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강조를 해도 모자른 부분인데 급매물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 요즘 같은 시기는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앱 이런 게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로 시세 조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냥 전화로 해결하는 분들, 젊은 분들 특히나 그래요. 그러나 인터넷 특성상 맨날 쳐다본다고 해도 급매물이 등록해서 나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급매물을 찾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급매물은 말 그대로 빠르게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빨리 가능한 선으로 감가되는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급매물은 나오면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는 바로 계약돼서 사라집니다. 인터넷에 등록될 시간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날 인터넷 쳐다봐도 급매물이 나올 리가 있나요?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은 그냥 시세조사 정도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뭐가 있나 이 정도로만 참고용으로 쓰시고 연구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이거를 현장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막상 인터넷만 쳐다보다가 현장 나가면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들어가는 중개소마다 느낌이 다르고 인터넷에 보던 아파트가 실제로 가보니까 저게 더 괜찮은 느낌이 오고 기사에서는 하락이다 폭락이다 말이 많던 동네인데 막상 가보니까 정반대의 분위기고 이렇게 현장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급매물에 대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익숙해지는 만큼 급매물은 좀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급매물을 원하는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라입니다. 사실 이거를 저는 첫 번째로 놓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 놨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거의 다라고 9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시세의 물건이야 매도자가 나한테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급매물은 철저하게 매도자가 아닌 업자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매물에서는 업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통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급매물이 여러분들의 눈하고 귀에 들어가려면 매도자에게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업자를 먼저 거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진정한 급매물, 정말 싼 매물은 업자나 업자의 친구나 지인 또는 업자가 2명, 3명 모여서 같이 돈을 출자해서 사버려요. 그렇게 소화를 해서 일반 매물로 다시 탈바뀜돼서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업자랑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게다가 아무 업자랑 친해지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임장을 계속 하셔서 그 지역에서 일을 가장 잘하시는 업자랑 친밀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히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잘하는 업소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번만 임장 돌아보고 업소를 들어가 보면 잘하시는 분 아니신 분 여러분들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고도 대기를 걸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업자의 뇌리에 아주 강하게 쐐기를 박아 놓으셔야겠죠. 그러려면 자주 찾아가서 친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잘 챙겨주셔야겠지만 한 번 찾아가서 수수료 많이 줄게 하고 온다고 해서 뇌리에 박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고도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찾아보고 베이스 캠프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변 시세 분석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같은 단지의 다른 평형까지 철저히 분석을 해라입니다. 적정 목표 금액을 찾아내는 거죠.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급매물이고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하락기에 있는 중에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피하려면 이 목표 금액 자체를 소형 평형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일단은 이 가격 민감도 자체가 소형 평형일수록 높거든요. 따라서 소형과 중형의 가격 간극 차이가 크고, 예를 들어 20평대 가격이랑 30평대 가격이랑 예전에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나 살펴보니까 소형이 먼저 민감도가 높아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중형하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따라서 떨어지는 차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더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급매물이라고 전화 오는 것들 보면은 거의 층과 향이 안 좋은 게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내가 층이 좀 안 좋고 향이 안 좋아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가격을 정해라입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막상 목표한 가격이 오면은 주춤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더 깎아볼까? 아니 좀 더 나중에 살까? 변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어기게 되면 급매물을 잡기 힘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현장에 친한 업자와 베이스 캠프까지 구축을 해놨다면 내가 매수할 구체적인 가격대는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물건이라고 치면 내가 9억이 오면 살 거야, 아니면 9억 5천이 오면 살 거야,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가격대를 정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빠른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현재와 같은 조정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5%에서 10%가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5천이나 뭐 9억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면 급매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급매물이야, 8억은 돼야지, 7억은 돼야지, 이런 분들은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이 상승기에는 2%만 저렴해도 뭐 물건 자체가 없죠. 상승기에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2%만 저렴해도 급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금액이 설정돼 있다면 이 금액이 도달이 돼 있다. 전화가 오죠. 급매물 뭐뭐 9억 5천의 물건이 떴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막상 전화가 왔더니 사람 마음이 변하네. 9억까지 좀 깎아주세요. 깎아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안 가요. 다음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딜링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조절하려면 일단 계약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는 겁니다. 전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요한 말 할 때도 전화로 안 하잖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표 금액이 도달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앉으세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세요. 유선상으로 추가적인 딜을 하는 거는 난 급매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금액에 도달했고 추가적인 금액 딜링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가 목표한 금액에 대한 나에 대한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싸게 사야지, 아니면은 지금 하락기 같으니까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결국에 제 가격 주고 사면 다행인데 제 가격이 아니라 좀 더 오른 가격 주고 사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결과는 벼락과 같이 진행된다. 준비하는 기간은 오래 걸려도 여러분들이 등기치는 거는 얼마 안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급매물은 나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 시세랑 주변 시세 파악하시고 그리고 현장도 정해놓고 목표 금액도 설정하고 베이스 캠프까지 만들어 놓고 업자랑 친해지고 전화가 온다면 이제 급매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내가 등기치는 순간까지는
등기를 쳐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짧아져요. 굉장히 단축됩니다. 보통 급매물 잡으시려면은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수들은 물건 뜨자마자 2시간, 3시간 내에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합니다. 이래야 급매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매덕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벼락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세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쏘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막상 이 급매물이 등장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물건인지, 권리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뭐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뭐 안에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세입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급한, 뭐 이민을 갔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그리고 위임장, 도장 이런 것들 철저히 확인을 하시면서 계약금을 쏘시는 거지, 이 급하게 진행하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는 업자랑 이미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막 매물을 급하게 내놓은 사람보다 내가 더 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편에서 일을 할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자랑 친하지 않은 관계다. 그럼 보통 이런 급매물 상황에서는 이거 빨리 계약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면 조바심이 생겨서 실수도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급매물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업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업자가 급매물이 뜨면 바로 내 얼굴이 빡 떠올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잡을 수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급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급매물에 대한 이 단어의 정의를 좀 더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보다 20%, 30% 저렴한 게 급매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앞에 거짓말처럼 20%, 30% 저렴한 매물이 등장을 했다면 차분하게, 절대 급매물이라고 해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왜 이 물건이 20%, 30%씩이나 싼데 안 팔리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싼 매물은 무조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